이번에는 교수님의 고향 네. 대전이에요. 대전. 이번 주제가요. 사건 의뢰 비긴스래요. 비긴스. 비긴스. 경찰 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얘기들, 전공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진술 분석할 때 초창기 뭐 그런 얘기들 왕창 풀어놓을 거예요. 대방출. 드디어 우리 연건영 교수의 외국 연쇄살인 사건. 네, 아이고. 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번에 2주 연타로 하고서는 치명상이 있어서 자료 그래, 수집 2주 다 찍어놓고 이제 했으니까. 오늘 보니까 이것도 남미 계통 같다 보나마나. 멕시코예요. 네. 후아나, 다야나라, 바라자, 샴페리오. 네. 아, 이렇게 복잡해 이거. 예. 올드레이디 킬러네 이거 뭐 그 할머니 살인자야 전문적으로. 예, 멕시코 제일 유명해요. 침묵의 여인, 여성이구나 여성. 예. 여성 살인범 우리가 했나요? 네, 몇 번에 삼소노바도 했었고. 아 있었구나. 예, 데니 그 쌈수노바커 했다. 낄낄 할멈도 했고. 낄낄도 했고. 예. 근데 이거는 멕시코 여자네. 예. 근데 뭐 레슬링 선수 출신입니까? 예. 이거 가면 쓰고. 진짜 레슬링 선수예요. 그래요? 예. 오, 야 이거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외신에 가끔 나오고요. 그 멕시코 국민들이 예. 이 사람 때문에 한 6년을 떨었어요.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잔데. 저 처음 보시죠? 이거 희한한 거 보네. 네. 한번 가봐요 빨리. 네. 이름은 이제 멕시코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이름이. 들었는데 예. 후아나, 다야나라, 바라자, 산페리오인데 바라자는 이제 그 아버지 성이고요. 아버지. 아시죠? 산페리오는 이제 어머니 성이고요. 그래서 후아나라고 보면 되겠네. 후아나. 이제 바라자라고 할게요. 바라자. 예, 오케이. 주로 바라자라고 나오니까 멕시코 시티 아시잖아요. 수도죠. 네. 거기를 한 5, 6년 동안 공포에 떨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나. 여기 연쇄살인 진짜 많이 했거든. 많이 했고 잡히지도 않고. 그 경찰이 멕시코 경찰 그 기록을 보니까 연인은 막 몇만 명 투입했어요. 잡으려고. 이거 잡으려고. 네. 애는 썼네. 근데 엄하게 잡혀서 잡힌 건 또. 네. 참나. 그래서 여성 연쇄살인범인데 강력범 연쇄살인범이에요. 뭐 독살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여성들이 대체로 이제 그 약물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게 아니네. 예, 남성형 연쇄살인범이에요. 레슬링 선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크했구나. 네, 그리고 자료가 되게 유명한데도 좀 적어요. 적어가지고 이제 멕시코 언론에 나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언론에 나온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범죄학 연구한 대학이 좀 많잖아요. 네. 거기 자료 좀 뒤져갖고 아카이브 뒤져갖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뭐. 네, 후아나, 다야나라, 바라자, 산페리오인데 일반적으로는 교수님 검색해 보시면 후아나, 바라자 이렇게 후아나, 바라자. 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공식적으로만 16명의 할머니들.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네, 65세 할머니들만을 잔혹한 방식으로. 왜 여자인데 여자로 그렇게 죽였지? 네, 그래서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는. 네, 그리고 피해자가 다 여성인데 전원 다 65세 이상이에요. 희한하네. 또 희한하죠. 그래서 이유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고로 잘하는 여성 프로레슬러는 아니었는데요. 떠오르는 신성이었어요. 프로레슬러 판에서. 예. 근데 교수님 프로레슬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짜고 하는 약간의 서커스 짜고. 형태 레슬링이 있고 대련식으로 진짜로 맞닿아 있다는 게 있대요. 요쪽에서 실전 레슬러예요. 잘못하면 사람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16명은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여기서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네. 예, 그렇게 돼서 멕시코 법원에서 무려 75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합산형이지. 네. 멕시코는 합산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재 살고 있네요. 복역 중이에요. 안 죽고. 참나. 멕시코 경찰이 이제 바라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네. 1998년도부터 살인이 개시된 걸로 98년도? 예, 보고 있고요. 2005년도 사이 6년도에 마지막 살인 저지르면서 검거가 돼요. 그래서 요새 최소 42명에서 아휴, 16명인데 그러니까 공식으로 인정된 공식으로 것만 16명이고. 요 안에 들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42명 중에 16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최대 48명까지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뭘까 도대체? 근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 다시 말해서 16명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인정을 해갖고요. 그게 759년? 네, 그게 759년형입니다. 현재도 그 바라자가 벌인 사건에 대해서 그 멕시코에 있는 그 유족들 있잖아요. 유족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여자가 죽였을 것 같다고. 예, 왜 그러면 얘가 지금 교도소에 연방교도소에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이거 기소해달라, 처벌해달라고 계속 탄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멕시코의 경찰에서 인정하는 게 30건 정도는 미제 사건, 근데 이제 발화자 한 걸로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화자를 계속 설득을 하고 있대요. 아, 네가 했냐?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증거는 없구나.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백을 듣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러면 그 발화자한테 가서 이제 네 어차피 이거 759 사실상 년. 무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멕시코에는 연방 경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 경찰 수사관하고 멕시코 시티가 주 이제 근거니까 멕시코 시티 경찰하고 계속 가서 이제 설득 중이래요. 아, 그리고 언론도 가끔 접촉을 해요.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도 언론사인- 아직까지 예. 오리발 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냐면 넷플릭스에서 지금 교수님 아시겠지만 가끔 이제 범죄 사건 다큐멘터리로 몇 부작 나오잖아요. 나와요.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거 한번 봐야겠다. 예, 그 센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장 과정이 거의 안 나왔는데 이거 찾느라 진짜 죽을 뻔했어요, 교수님. 왜 그러냐면 공식 자료에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찾은 것만 정리하는데 57년생입니다. 나하고 동갑이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정 생활도 뭐 잘하고 있고요. 12월 27일 날 태어났고요. 멕시코시티 북쪽에 위치한 그 이달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히달고라 불러요. 히달고. 근데 이제 거기 발음으로 이달고랍니다. H 묵음해 버리잖아. 무음으로 해버리나 봐요. 그래서 이달고주에 에파 조유칸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거기에 이제 작은 시골 마을, 완전 농촌, 깡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연세살이면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이잖아요. 불우한 환경. 여기 전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당시에 13살이었대요. 미치겠다. 태어날 당시에. 그러니까 12살에 임신해갖고 환장하겠네. 13살에 발화자를 낳은 거야. 13살짜리가 애 낳은 거구만. 예, 이것도 말 안 되죠.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낳을 당시에 이제 발화자 진술이 뭐냐면 경찰에서 난 아빠 없이 불우하게 자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 맞냐면 13살짜리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 발화자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불상의 사고로 사망을 해요. 아,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13살짜리니까 무슨 결혼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못하지. 엄마가 이제 아빠 엄마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매매 아동으로 살고 있었나 봐요. 혼자.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다가 이제 아빠를 만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 사이에서 얘가 낳았구나. 네, 그래서 아빠성을 달긴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발화자라고 아빠성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 언론에서 뭐냐? 그 아빠도 아빠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뭐 성매매 여성이. 왜 그러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 사진은 거의 없는데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체형이 틀려요. 엄마는 원래 얄쌍했고 엄마는 얄쌍한데 아버지도 얄쌍했대요. 아니 근데 13살짜리가 성매매 여성으로 있단 말이야? 멕시코에 많았대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애들이 성매매로 하다가 이제 피임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고요. 그게 지금 여기 발화자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연히 없죠. 석 달 만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성매매 여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관리를 했겠어요. 애가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방치 모드로 간 게 성장의 이제 기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영향을 미쳤겠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3살짜리가. 학교를 안 보내요. 애를 의무교육인데 이때. 지도 안 갔는데 13살짜리 성매매하면서 사는데 뭐 애 학교 보내겠어? 그러니까 발화자가 어릴 적에는 초등학교까지는 국가에서 다 대줬대요. 그러니까 애 공립학교만 보내면 되거든. 근데도 안 보내. 안 보내. 그러니까 이제 글을 못 배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발화자가 글을 아예 문맹이에요. 문맹이구나. 예,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엄마 이름이 주스타 산페리오예요. 그래서 산페리오. 네, 엄마가 주스타 산페리오인데 알코올 중독이 좀 심해가지고. 13살짜리가? 네. 그러니까 술은 10대 초반부터 먹은 걸로 파악돼요. 야, 13살이 성매매하고 살아가는 건 웃기는데 또 그것도 알코올 중독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의탁에 또 남편은 죽어버려. 애기는 13살에 나. 거기다가 이제 성매매해. 거기다가 알코올 고도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어느 정도냐면 그 고객 있잖아요. 성매매도 단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골들이 와서 그랬대요. 돈 주면서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술 사 처먹지 말고 네 딸 저기 과자라도 사 먹여라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겠지. 시골 동네니까 그 돈 가지고까지 다 술 처먹었대요. 뭐 말을 엄마가 쓰레기구만. 엄마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발화자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엄마 친구들이 학교 가는데 나 왜 학교 안 보내줘 이렇게 따졌대요. 애가 이제 7살 되니까. 그때 엄마 이 미친년이 무슨 학교야 그리고 또 쪼들어 패는 거라. 그래갖고 교육도 안 받고 폭행도 당하고 정서적 학대도 당했고 거기다 더 골 때린 건 뭐냐면 아이 앞에서 성매매 영업도 하고. 돌겠다 진짜. 그래 애가 뭐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멀쩡하게 성장하는 것 자체 노리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이. 그러네. 예. 그러다가 이제 12살 때요. 진짜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술 먹을 돈이 떨어지니까 이 엄마가 당구를 부른 거야 아저씨를 불러갖고 너 나 맥주 3병만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우리 딸 너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냥 완전 이거 또라이고 뭐 이거 확 죽여버려야 예. 될 거. 그래서 실제로 공식 기록에 맥주 3병에 팔려가요. 그 아저씨 집으로. 12살 때입니다. 발화자가요. 거기 가자마자 뭐 성폭행 당했겠죠. 그 아저씨한테 맥주 3병 주고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2번의 임신을 하고요. 그 남자한테. 네. 그리고 그 두 아이 다 전부 다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자연 낙태가 돼요. 유산. 네. 유산을 한 거죠. 이 반복을 하니까 아휴. 애가 이게 멀쩡하겠냐고. 12살 때부터. 예. 근데 이러다가 이제 신물이 났나 봐, 발화자가. 그러니까 너 나가 그래갖고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엄마 왔는데 이제 그 아저씨 집에서 애가 2번 이제 유산을 할 정도니까 4, 5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한테 돌아갔더니 엄마랑 하는 꼬라지가 똑같아. 그러니 사람도 못 알아봐. 이제 술이 완전히 쩔어가지고. 아이씨 왜 엄마 저 할머니들 나이 많은 사람 죽이는지 답 나오네. 그죠, 답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엄마 나한테 왜 저래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에 대한 엄청난 복수심, 그러네. 사춘기니까 이유가 이제 나 벌써 나 팔아먹었어. 애 2번이나 유산도 엄마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믿겠냐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랬는데 엄마한테 뭐 좀 화 좀 내려고 할 때 엄마가 죽어버려요. 23살 때예요. 아 일찍 죽었네. 네, 그래서 1980년도에 57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가 23살이었거든요. 80년도에. 이때 46세였던 엄마가 강경병, 고도 강경병으로 술을 맨날 처먹으니까. 죽어버려요. 소생도 안 되고 뭐 그냥 집에 가 죽으라고 그랬대요 의사가. 그래서 사망하면서 이제 호롤단신 됩니다. 호롤단신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완전 깡시골이거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23살짜리니까 그렇지. 주변에서 이제 성매매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자기 입장에서는. 네,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게 싫었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 단골들이 와갖고 발화자한테 아저씨랑 놀아주면 용돈 주겠다 또 이지랄하는 거라. 걔 발화자가 약이 올라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비전이 없다. 이게 이제 아빠도 그렇지 엄마도 그렇지 그러니까 떠나야지. 그냥 멕시코 시티 가갖고 내 인생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러고 멕시코 시티를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여기서까지는 정말 불쌍하네. 네, 여기까지만 하면 좀 불우해요. 불우하고 불쌍하네. 그러니까 멕시코 언론에 그 보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딱 끊어갖고 23살 전에 발화자를 놓고 보면 불쌍한 거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제가 멕시코 시티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니까 일단 점원 같은 거 있잖아요.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점원에 취업을 했는데 뭐가 막혀. 뭐가 막히냐. 그걸 모르잖아. 그렇지. 문맹이라며. 이땐 또 포스 시스템 같이 뭐 바코드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맹이야. 글을 하나도 몰라. 에이, 참. 쫓겨났겠죠? 취업하는 족족 다 쫓겨나는 거야. 왜? 이게 한글을 모르니까 우리 말로 하면 못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정규직 자리 자체를 못 구하고 몸으리 뛰는 거 있죠. 뭐 물건 나르는 거 덩치는 좀 있었으니까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쉬는 날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프로레슬링이 그 저기 멕시코 유명하대요. 그래갖고 프로레슬링 경기장을 찾아갔는데 약속 대련 말고요. 자유대련. 자유 형식으로 막 두드러 패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유대련. 네. 그 실전이야 실전. 그거 완전 격투기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자기도 덩치가 있고 좀 근육이 있잖아요. 걔가 할 건 그거밖에 없네. 그게 이제 뭐냐면 교수님 그 영화 제목으로도 있는데 루차 레브레라고요. 자유대결인데 이걸 보면서 애가 꽂힌 게 그 여자 대련을 봤대요. 보는 순간에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훈련 과정을 있잖아요 지원을 해요. 초보 과정 있잖아요. 루키 과정에 지원해갖고 이 자유대련 형식의 프로레슬러 있잖아요. 이 길로 접어들게 돼요. 자기 길을 찾은 거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힘든 과정, 수련 과정을 다 되게 빡세대요. 수련 과정이. 그러고 나서 자기 사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이름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교수님 링네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닉네임 말고요. 링네임. 링 그러니까 링에서의 네, 네임. 링에서의 이름을 받는데 그게 여기 아까 연애살인 별명에 넣어놨잖아요. 라 다마데 델 살렌시오. 그래서 침묵의 여인. 이름 침묵의 네, 여인. 또는 블랙로즈라고요. 검은 장미라고 자기 이제 이름을 부여받은 겁니다. 링네임이야 링에서. 네, 링네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는 천직을 만났다. 그리고 또 그러네. 하나는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투기 할 때 끝장이었대요. 어딘가 발산하는 거지. 거기 죽일 듯이 했나 봐. 엄마라고 생각하고 두들겨 팼겠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뭐 100점 100승이었대요. 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이게 프로레슬링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데요. 치명상 입히는 건 안 된대요. 안 그냥 되지. 땅땅땅 때리면 항복 끝나야 되는데 너무 세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성 프로레슬러들끼리 야 저거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왕따 받았구나. 왜 그래?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왕따. 치명상을 입게 돼요. 허리가 꺾이는 부상을 입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나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때렸지. 너도 허리 한번 꺾여봐 했는데 새우 꺾이겠구나. 네, 허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프로레슬러로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프로레슬러가요. 그때 승리하면 막 이렇게 손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객이 몇백 명이 막 박수치고 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지지와 격려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 그것도 다수한테. 그러니까 바라자 입장에서는 나 이거 계속 프로레슬링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이제 회한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있잖아요. 점원으로 취업을 해요. 프로레슬링 경기장에서. 뭘 했냐? 그 맥주하고요. 팝콘 파는 거래요. 팝콘. 네. 점원을 한 거예요.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기서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비참하지. 내가 박복해갖고 내 천직이라는데 프로레슬링조차도 하지 못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를 또 하나 만나요. 연타로 이제 연년생으로 애들을 이제 90년대부터 낳기 시작을 하는데 1995년에 넷째까지 납니다. 어이씨, 잘 살았나 보네. 아, 잘 산 게 아니라 홀로 육아했대요. 아이고, 또 이상한 새끼를 네, 만났구나. 잘못 만난 거지.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인 남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결혼은 교수님 교도소에 들어가서 해요. 아. 편하고 편하고 하고요. 이때는 동거예요. 넷을 낳는데 4명을 낳았어, 근데 거기서. 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그 없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래갖고 큰아들이 저항하다가 강도한테 죽어? 폭행당한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하여튼 이 엄청 불행하다, 진짜 이 여자도.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이 큰아들이 되게 착하고 엄마를 잘 자랐는데 이게 간 거야 이게. 이때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을 해갖고 막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뻐기가 한 거네. 예, 여기까지부터가 이제 그 성장하고요. 청년기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불쌍하다, 진짜. 근데 이제 교수님 기록에 공식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 1992년도부터 절도를 연쇄 절도를 했다는 기록이 좀 나와요. 아, 결혼해갖고 아예 연타로 넷을 낳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남자 경제 능력이 안 다니까. 무능력하다며. 네. 그래서 절도를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다만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되게 좋대요. 좋아서 한 번 더 검거 안 되고 전과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계속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가 와요. 이때 딱 되면서요. 멕시코시티에 이상한 사건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살인사건이 시작이구나. 네. 혼자 사는 할머니가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요. 65세 이상. 그래서 멕시코시티 경찰이 가요. 간데 자세가 좀 이상해. 뭐냐면 손에 이렇게 끈을 잡고 있는데 양쪽에 자기 손으로요. 이렇게 자기가 목을 졸라서 죽은 걸로 나온 거라. 걔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노인들은 특히. 그죠. 그래서 요런 게 계속 발견이니까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른 형태의 할머니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어디 갔더니 얼굴이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맞은 할머니들 사건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멕시코시티에서 경찰이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인도 없고요. 증거도 없어. 일부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있잖아요. 지문이 나왔대요. 뭐 이렇게 목을 누른다는 건데 지문이 현출이 됐는데 이게 대조해도 안 나오는 거라. 교수님 대조했는데 왜 지문이 안 나왔을까요? 완벽한 지문이었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 멕시코의 그럴 수 지문 있어요. 시스템은 전과자 우리는 이제 주민증 만들 때 다 찍잖아요. 찍는데 네, 여기는 전과자만. 예, 여기는 전과자만 지문을 채취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 전과가 없잖아요, 지금. 발화자가 없으니까 대조할 대조군이 없는 거라. 경찰도 하기 힘들었겠다. 예, 그래서 지문은 계속 나오는데 사건은 미궁에 빠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 발생 빈도수가 또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4개월에 한 번씩 발생하던 게 2달에 한 번씩 계속 할머니들이 죽어나가는 매년 10명꼴로요. 65세 이상 할머니들 특히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독신 노인들 있잖아요. 이분들만 계속 사활에 대한 대로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요. 멕시코의 일부 언론사가요.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취재를 들어가요. 왜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걸 개별 사건로 해갖고 시시했대요. 되게 말아먹고 있었던 거네. 예, 왜 그러면 범인을 못 잡으니까 쉿 하고 할머니가 그냥 뭐 강도한테 폭행당해 죽은 것 같아 이러고 다 개별로 했는데 멕시코에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이거는 공통적이다 이거지. 특히 이제 그 시체 공시소 있잖아요. 보관소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말을 많이 했대요. 아 이건 동일 범죄이다. 왜 그러냐면 교수님 봐봐요. 수법이 같으니까. 제가 이제 시체 보관소의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할머니 시신이 2달에 한 번씩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 예, 얼굴이 맞아서 뜯어 뭉개졌어. 엎든가 아니면 목 졸라 죽였는데 거기 내용 봤는데 가족이 또 안 찾아와요. 가족도 많이 안 찾아와요. 혼자 사는 노인. 예. 거기다 왔는데 웃기는 건 그냥 사건 종결됐으면 바로 얘네들 화장해 갖고요. 납골안에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체가 싸요. 경찰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기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자꾸 시체만 싸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 이거 해결 안 됐으니까 경찰은 이제 시시한 거예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퍼져나갔구나. 그러니까 일부 멕시코 언론에는 나와요. 시체 공시소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했대요. 할머니 시체가 막 10구씩 쌓이고 앉았는데 너희 새끼들 뭐하냐 하는데 이게 기자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2005년도부터 멕시코의 유력지 있잖아요. 기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사회부 기자들 파기 시작을 한 거라. 파니까 얘네가 볼 때는 연쇄살이냐. 당연하지. 네. 그래갖고 얘네가 이게 연쇄살인 특징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아까 교수님 말씀 올드 레이디 킬러. 그러네. 이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네. 왜 할머니만 죽이는 연쇄살인범이 멕시코 시티에 있을까? 이걸로 특집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머니들 사진이 다 그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경찰은 계속 헛발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언론에서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사진들을 확보해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멕시코 경찰은 뭐라냐? 아 이거 개별 사건이에요. 이거 연쇄 아니에요. 그건 당신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가 2005년 11월경에 이제 꼬리를 밟히는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 당시에 얘 입장에서는요, 난 안 잡힐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화자 입장에서는. 왜? 자기가 지금 벌써 죽인 것만 30명 넘어가는데 자기 근처에 경찰이 알짱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맘 놓고 하는 거지. 뭐. 네. 그때 언론에 의리의리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11월에요. 사고를 또 쳐요. 그래서 한 할머니 살해하고 나서 이제 집을 나가고 있었는데 나갈 때 이제 목격자가 하나 본 거야. 아 목격자가 있었어? 그러면 이놈의 목격자 때문에 여러 명 박살나요. 목격자 봤는데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나오더래. 빨간색 저기 블라우스를 입고. 여장하고? 예, 근데 덩치가 큰 남자로 봤고요. 일단 목격자는 나온 그 공격자를 남자로 봤고요. 근데 보니까 귀걸이를 하고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장 남자라는 거야? 머리가 쇼컷이고. 그러니까 여장 남자라는 소리네. 예. 진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용의자가 돼버리잖아. 덩치가 이만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딱 지목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지목한 게 뭐냐? 아, 그러면 남자인데 화장을 했다 그러면 트랜스젠더일 가능성이 있겠네? 당연하지. 예. 그렇게 이게 생각하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는 경우 트랜스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요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멕시코 시티 경찰이. 그래갖고요. 한 6,700명 잡아들였대요.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구타하고 이때 뭐 인권 없거든. 이렇게 붙들어 놓고 너희 새끼야 네가 그 할머니 죽인 거 아냐 그러고서는 막 조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이 당시 멕시코에서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테러가 좀 많았대요. 많았고 이 당시 멕시코 시티 경찰은 성소수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대요. 거의 존벌레 수준으로 취급을 했는데 진술이 유력한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었고 화장했고 귀걸이 쳤다. 이 얘기 딱 나오는 순간에 그냥 일제 성소수자들이 그냥 타겟이 됐네. 멕시코 시티 일제 정비가 들어간 거라. 그래갖고요. 나만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가서 뭐 있는 망신, 고문 뭐 다 당하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몽타주예요, 교수님. 비슷하네. 네, 몽타주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몽타주까지 나와가지고 이 몽타주까지 쭉 퍼집니다. 이렇게 성소수자를 막 잡아들이잖아요. 잡아들이니까 이때 이제 언론에서 봐, 너네 연쇄살인 아니라며. 근데 너네 연쇄살인 거 생각하니까 지금 성소수자 이게 싹쓸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잡아다 놓고 유치장에 놓고 난리친 거예요. 그때 뭘 하는지 아세요?
경찰도 웃겨요. 너네가 판매 부수하고 TV 시청률을 올리려고 너네가 이걸 자꾸 연쇄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당신들이 선정주의 보도기 때문에 언론사 쓰레기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수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따위로 또 답변합니다. 언론하고 싸우네. 예. 근데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40여 명의 할머니가 계속 죽어나갔잖아요. 아이고.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멕시코시티에도 바보 같은 경찰만 있겠어요. 형사들이. 형사들이 고민하다가 야 이거 잘 헛다리 짚은 것 같다. 성소수자 중에 아까 트랜스클러스하고 트랜스젠더는 아닌 것 같다. 그 사람들 대상이 일부 빼는 형사들은 그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봤더니 할머니들 공통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40명을. 거야. 피해자의 공통점. 네. 찾았더니 뭐냐? 다 독신이야. 65세가 다 넘었어. 노인네다. 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 아. 관절이 안 좋아서 나가기 어려워.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빈곤층. 네 공통점이 있다. 다 들어가요. 전원 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관된 사람 대상을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진짜 중요한 건 교수님 앞에 말씀한 대로 했는데 전원 다 침입 흔적이 없어요. 침입 흔이 하나도 없어. 그럼 면식범이네.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편하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죽이고. 면식범 소형으로 보여. 네. 그러니까 교수님 이름 뭐가 차관이 되실까요? 지금 기준은 똑같아요. 지금 돌봐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다 사회복지 공무원이야. 그렇지. 그 사람들은 맘 놓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멕시코시티에 사회복지사하고 아이고, 또그 사람- 노인 전문 사회복지사하고요. 사회복지 공무원 또 초토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소수자 끝나고. 다 불려 들어갔다 또. 너 그때 어디 갔었냐고. 수사도 오지 이따위로 해. 야. 그래가지고 진짜 노인복지 부서는요 다 털렸대요. 너 그때 동선 얘기해봐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장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보도 약간 여성 스티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 남자 공무원이나 남자 사회복지사 중에 여성성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얄쌍한 사람들. 다 조졌대 그냥. 완전 타겟이네. 그리고 이것도 헛다리 짚은 거라. 아이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연쇄살인인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완전. 근데 여기서 교수님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발화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처음에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대요. 첫 범행을 할 때 했는데 할머니가 너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길래 자기 입장에서 무학자잖아요.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믿는 거야. 너 공무원 같이 생겼네. 그랬더니 무슨 업무해? 그랬더니 할머니 같은 사람 도와주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 그럼 사회복지 공무원인가 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하지. 이러면도 이때 살인이 시작됐거든. 그 빌미가 돼버렸구나.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경계를 안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만나는 할머니가 혼자 사는 걸 다 어떻게 알아? 그걸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애는 지금 3명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정보 판매하는 그 약간 심부름 센터 같은 쓰레기들이 있대요. 멕시코시티에. 얘네한테 돈을 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관련된 기록 있잖아요. 이 대장을 빼낸 거라. 아니 그리고 그러면 그 집 가서 죽이고 뭐 물건도 훔쳐버렸나? 그런 건 안 했어요. 증거 남길까봐 그거는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범인을 노려야 되잖아요. 노려야 되니까 자기가 저 놀이터에 있는 앉아있는 할머니라고 다 독신노인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관련된 기록 있잖아요. 명단 확보를 했구나. 명단 확보를 한 거예요. 65세 이상의 무섭다. 진짜. 몸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거의 왕래 안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재가 방문 있죠. 쉽게 하면 집에 방문해 갖고 이 혈압제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는 분만 이거 딱 노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 타겟이네. 그러니까 이분들만 계속 당한 거야 이게.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 이거 정보 유출한 애들 다 잡혀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안 돼. 아까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까지 털었잖아요. 안 나와. 안 나오고 이제 언론에서 너네 뭐 하는 거냐고 멕시코시티 경찰들 막 난리 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성매매를 하는 여장 남자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쑤셔갖고 다 잡아들였대요. 안 나와. 안 나오지. 계속 안 나오는 거야. 타겟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유일한 게 교수님 2005년 11월 달에 할머니 살해하고 나가다가 본 게 못 겼죠. 다예요. 예.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멕시코시티 경찰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마가사리만 있겠냐고. 일부 형사팀이 야 옛날 것 좀 다시 좀 봐야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교수님 저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사하다 안 되면 원점으로 다시 가라. 그럼 다시. 여기도 이런 간부가 있었나 봐요. 아까 목격자 최초로 나타난 게 2005년 11월자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시체 보관소에 있었대요. 있었는데 이 시체 보관소를 다시 찾아가요. 형사들이. 찾아가서 할머니 전신 얼린 상태니까 전신하고 옷까지 하고 유류품 대상으로요. 전방위로 재조사를 해요. 지문이 나온 거라. 그래서 이때 최초로 지문이 나와요. 지문이 나왔는데
지금 얘가 등록이 안 돼 있다며. 지문 나오면 뭐하냐고 대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여기 사진은 교수님 이게 멕시코시티 경찰차인데요. 경찰차 달고 다녔구나, 이까지 아예. 붙이고 다녔어요. 이게 교수님 내용을 보니까요. 멕시코시티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어요. 2004년, 5년, 6년도에.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트랜스젠더 여장 남자 뭐 방인권적 수사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번졌냐. 인권단체에서 난리치는 거라. 그러지. 야 얘네가 무슨 살인범이야. 거기다 교수님 경찰에서 트랜스젠더하고 트랜스 클로스 있잖아요. 얘네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얘네가 테러당해서 총 맞아 죽는 사건도 발생해요. 에이씨. 이거 일이 커진 거라 빨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2006년 1월에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그 2006년 여기 1월 25일이네요. 1월 25일 날 얘가 마지막 살인을 저질러요. 예, 마지막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때 이제 지가 방심한 거지.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역시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인데 어머니 집에 들어가셔갖고요 청진기 있잖아요. 이걸 들고 가서 어머니 저기 혈압하고 심전도 제대로 깨고 들어간 거라 얘가 그 한동안 이제 막판에는요 그 청진기 줄 있잖아요. 이걸로 주로 범행을 썼어요. 그래서 발견된 어머니들이 전부 다 청진기를 목에 감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살인을 2006년 1월 25일 날 멕시코시티의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자치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나 마리아 데로스 라에스 알파로라는 82세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 죽였어? 이 집을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두드러 패고 청진기로 목 졸라 살해하고 이제 나옵니다. 나왔는데 이 할머니가요. 못 사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렵게 사시지만 그나마 생활비 버시려고 방 한 칸을 젊은 여성한테 빌려주고 있었어요. 아, 죽은 할머니가? 예. 그러니까 전전되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그때 거기 그 방에서 월세 사는 여성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바뀌었네. 돌아가신 지 10분도 안 됐대. 딱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목 졸라갖고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시체는 따뜻한 거라. 그래갖고 전화로 바로 신고해요. 이 세입자가.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그때 막 곤두서 있잖아요. 긴급 배치했겠네. 긴급 배치. 긴급 배치예요. 모든 멕시코 경찰이 그게 쫙 깔렸대요. 3중 경계로. 그러면 얘 도망갈 시간이 줄어들지. 근데 이때 못 도망간 거지. 왜 경찰이 출동하는 게 20분 내에 다 포위망 다 형성했거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발화자 입장에서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쭈삐쭈삐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녔대요. 근데 거기는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이 몽타주 있잖아요. 몽타주가 남자 같지도 않고 여자 같지도 않은 그렇지. 게 좀 그렇잖아. 그게 비스무리한 거야. 어. 그래갖고 발화자한테 일로 와봐요 아줌마 이런 거라. 검문하네. 예, 왔더니 이제 거기서 아무 말 못해. 그래서 지금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누구 좀 만나러 왔는데 그랬더니 누구야? 집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말 못하지. 교수님 맨날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리고 어딘데? 얘가 말을 못해. 그렇지. 너 이상하니까 잠깐 경찰서 좀 갈까 그러니까 어우 저 싫은데요. 그때 지랄. 그러고서 잡아가. 이제 지문 찍으면 되잖아. 그럼. 가자마자 이제 얘는 이제 각성한 거예요. 멕시코 시티 경찰은 왜 지문이 없으니까 잡혀오면 그때부터 지문 다 땄대요.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수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오자마자 지문도 딱 찍은 거예요 경찰이. 그렇겠지. 찍고 했더니 바로 나와 이거 맞다고. 아이고 꼼짝 못하지 뭐. 그 바로 체포된 거예요. 아, 그렇게 검거된 거구나. 이거 잡힌 과정도요. 이게 언론마다 다 틀린데 정리하면 이게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졸지 잡힌 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가 방심한 게 방세입자가 따로 있었다는 걸 얘가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혼자 사는 집인 줄 알고 들어가서 했지. 예. 그동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방심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전에요. 혼자 사는 할머니인데도 사는 분이 있었대요. 진술 과정에서. 공격을 안 한 케이스가 있는데 너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 서류상으로는 동거인이 없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할머니가 남자친구가 있더만 이건 제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만 해야 되니까. 왜 그럼 대부분 할머니들이 사망한 지 한참 뒤에 발견됐어요. 일주일이나 막 2주에 막 그래서 못한 거예요. 이만큼 있잖아요. 거기 그 교수님 풍선같이 된 상태에서 거의 발견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방심한 거야. 왜? 거기에 방아를 새드는 사람이 있는 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살인했다가 그 사람이 신고해서 긴급 배치돼가지고. 네, 5분 10분 만에 바로 이게 검거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멕시코 시티 경찰 아이쿠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제 다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뒤졌는데 뒤졌더니 이제 뭐가 나오냐. 일단 청진기 나오고요. 그렇지. 네, 청진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청진기를 여러 개를 들고 다녔대요. 이것도 말이 안 돼. 내가 들고 다니는 사람 청진기 하나 가지고 계속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청진기가 3-4개가 장착이 돼 있네 가방에. 그건 살인 도구잖아. 예, 목 졸라 죽이고 버리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관련 서류 있잖아요. 이건 할머니들한테 저희가 보건연금 더 드릴 테니까 사인하려면 집에로 가실까요? 이렇게 유인했죠. 접근하려고. 네, 이거 돼 있어 가짜 서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임을 확인하는 위조 신분증까지 가셨어요. 출입하려고. 네, 이걸 딱 잡는 순간에 다 맞는 거야. 그냥 끝났네. 아, 이게 맞네. 얘가 들어갈 때 할머니가 문 열어주고 들어갔고 거기서 방심한 상태로 청진기로 목 졸랐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맞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이거 딱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검거가 됩니다. 이때 48세예요. 그래고 이때부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멕시코 경찰도 각성했다고. 그래갖고 이전에 이제 시체 그 공시소에 있거나 또는 이제 유류품 남은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분들 지문을 다 뒤졌대요. 멕시코 시티 경찰이. 그래갖고 총 10건, 지금 마지막 돌아가신 어머니 포함해갖고요. 10건의 지문을 확보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발화자 지문하고 했더니 일치를 해요. 그래서 너 지금 10건 네가 범이냐. 그때 집에 들어갈 때 네 지문밖에 안 나왔거든. 이번 것도 당연히 네가 한 거고 너 10건 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서 저기 그 목격자 봤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2005년 말에요. 그거하고 방금 죽인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도 빼박캔트인 게 있었거든요. 그 3건만 인정을 해요. 나머지 인정 안 해? 예, 나 아니에요. 나 그런 간 적 없어. 지문 나왔는데도? 예. 뭐 지문이 뭐 다요. 막 이러고 막 개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요. 이게 어떻게 했냐. 그 멕시코 연방 경찰 있죠. 아, 여기는 또 세더만요. FBI예요. 그래서 멕시코 연방 경찰의 전문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그 검찰청의 최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 있죠. 아, 공조했구나. 네, 대대적으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들춰내야 된다. 안 그러면 정권이 붕괴된다. 요까지 나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조사하는 거 여기 이제 체포됐을 당시에 요 얼굴이에요. 여기서 이제 분석 나온 게 뭐냐. 첫째, 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그렇지. 있었고 원망이 있었는데 교수님 분석하신 대로요. 이 엄마에 대한 그 분노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노인에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하고 교류가 거의 없는 혼자 사는 할머니만 공격했잖아요. 그걸 얘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식이 안 찾아온다는 건 자식한테 잘못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석한 거네.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정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발화자가 야, 저 할머니 내가 보니까 아무도 안 오네. 기록에도 없고 사회복지 기록 다 돈 주고 사자 그랬잖아요. 왜 자식이 안 올까? 내가 우리 엄마 안 찾은 이유랑 똑같죠. 이 할머니를 자식들이 안 찾은 이유랑 같이 안 껐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싸.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그러네. 연쇄 사진을 골라서 한 겁니다. 참나. 거기다가 교수님 아시다시피 중남미에서요. 그래도 범죄 심리학 하면 멕시코를 좀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이제 주립대학부터 국립대학에 있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대거 투입돼 갖고요. 발화자하고 장기간 인터뷰를 해요. 너 왜 그랬니? 과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딱 나온 게 뭐냐? 그때 특히 멕시코에 있는 범죄 심리학자가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 유학파가 많아요. 거의야. 네, 거의 유학 갔다 온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얘네가 딱 결정낸 게 뭐냐? 미국계죠. 미국계 학자들 결론 뭐냐? 사이코패스다. 아, 사이코패스. 네. 죄책감이 없잖아, 얘. 아예 없대요. 사이코패스야. 그러니까 뭐 PCLR 그때부터 썼잖아요. 대충 때리면 거의 38점, 39점이야. 네. 미치겠다. 여기도 봐요. 불쌍한 노인들을 죽여 그래. 인터뷰할 때도 당당하게 선생님. 당당하잖아. 이게 사이코패스 전형이거든. 야, 진짜 등치는 엄청 좋네. 진짜. 예. 남자 경찰들도 대응하기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슬링 기법으로 죽였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헤드락 헤드락하고 예. 조크 걸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누워놓고 때리는 기술도 있다며. 반면 때리기. 씨, 이거 완전히 할머니들을. 예. 그래갖고 또 하나 이제 조사받아 나온 게 뭐냐면 너 청진기 왜 썼어 그랬더니 청진기를 꺼내면 할머니들이 경계를 안 했다. 아, 그러겠지. 왜 내 입장에서는 목으로 주는 건 힘들어갖고 지문도 남고 청진기로 교사를 하니까 해버렸구나, 교사를. 줄을 써야 되는데 할머니 앞에서 경계 안 하는 유일한 끈으로 된 게 청진기도만. 그러니까 하면서 얘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럼 너 청진기를 댈 때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의료복지 지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도요 의료복지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 역할을 하는 그걸로 신분을 위장하니까 그냥 할머니들이 그냥 문 열어주고 다 이렇게 한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검사 앞에서 서 있는데 죽이죠 아주 덩치가. 아, 떡대기. 남산만하네. 네. 그래서 이제 친절한 공무원을 자신을 소개한 발화자가 피해 할머니들 있잖아요. 집 안으로 편하게 들어가서 그렇지 뭐. 목을 조리거나 하면서 레슬링 때 그 기술 있잖아요. 그렇지. 이걸 사용해가지고 잔인하게 살해를 했고요. 그 앞에 사진 제가 할머니들 돌아가신 거 보면 이게 칼날로 보시면 끝장이에요. 거의 뭐 막 터지고 막 두드러 맞고 난리도 아니에요. 때렸구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발화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도까지 난 안 잡힐 거야 이러고 믿고 계속 40명 이상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일단 라디오하고 TV를 열심히 봤대요.
글을 모르니까. 들으려고. 네. 아 글로 신문은 못 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순간에 말 나오잖아요. 근데 뭐냐? 이게 남자인 것 같다. 트랜스젠 것 같다. 그렇지. 트랜스 플러스인 것 같다. 사회복지공무원 같아서 싹 찢었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 막 계속 나오니까 얘 입장에서는 수사자 진행 상황을 다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아이씨, 뭐 나 안 걸리겠네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류품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좀 가져 나왔대요. 돈 낼 만한 그래. 거를. 안 갖고 나왔겠지. 근데 가져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을 하려면 살인을 해야지 지저분하게 물건 훔쳐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서는 후기로 갈수록 훔쳐나오는 건 거의 없는 상태로 갑니다.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그 청진기로 하면서 쾌감을 많이 느꼈대요. 청진기 짧은데 이렇게 힘을 쓰는 거라. 하나에 이제 저게 됐구나. 그러니까 검사가 물어봤대요. 바라자야 너 왜 청진기만 주로 썼니 그랬더니 아 그거 할 때가 쾌감이 최고더만요. 또 이지라고 또 답변을 했답니다. 그다음에 그 부모 있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날 제대로 아빠는 없는 셈 치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날 잘 키웠으면 내가 과연 악마가 됐겠냐. 그렇지. 엄마에 대한 원망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하고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이 돼서 2년 뒤인 2008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돼서 1월부터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검찰은 총 40명이나 되는 할머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피해자가 40명이고. 예. 그래서 주장을 했는데 바라자는 한 명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은 이제 가장 최근 있잖아요. 신고 들어간 거 요것만 인정했고요. 이러니까 이제 재판이 막 치고받고 공방이 있었는데 2008년 3월 31일이네요. 그러니까 봄에 1월에 시작해서 3개월 만에 법원이 11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이게 인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도 치사 있죠. 강도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좌우지간 사람 죽은 거죠. 이거까지 다 얹어갖고 좌우지간 너 16명은 죽인 것 같아. 그게 759년이구나. 예, 이걸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759년형을 선고해버립니다. 참나. 어이가 없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교수님. 왜? 이때 바라자가요 하나도 안 놀랐대요. 759년 때리니까. 그거 신경 안 쓰지? 예. 합산형 있는 나라의 또 특징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교수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합산형이 있으면 수용 기간 제한이 있다고 교수님 맞아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멕시코가 그래요. 몇 년이에요, 거기? 60년이요. 그러니까 맥시멈 60년이야. 예. 그래도 여긴 길어요. 저번에 교수님 뭐 20년짜리도 있었잖아요. 60년 살고 나오면은 다 사는 거예요. 네. 거기서 죽어요. 네. 근데 20년으로 상한선 잡아놓으면 꽝이에요, 꽝. 저번에도 말씀드린 20년짜리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0년을 딱 때리니까 바라자에서는 그래 뭐 60년이면 그냥 버틸만 하지 뭐 완벽하게 759년은 아니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했대요. 근데 이제 당시에 예, 중요한 거 이게 759년형이니까 가석방은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또 하나 중요한 건 얘가 나이가 이제 50이 돼 갖고 선고를 받았거든요. 60년 지나면 110세인데 110세지. 그는 출소할 가능성은 없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멕시코 일부 갱단에서 바라자가 나오면 그 왜 죽여버리네. 갱단 중에서도 이렇게 정의로운 갱단이 있나 봐요. 죽여버린다고. 적인당한 마약 팔면서도 그래서 얘 나오면 우리가 보복할 거다 이러고서는 자기들 이제 네이밍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나오면 실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교도소 들어갔는데 이제 중교도에서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자녀가 셋이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큰 아들은 강도에 죽었고 얘네들 진짜 또 부양한다고 거기서 체육 강사로요. 그 교도소에서는 활동하면 월급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거기 타코 있잖아요. 타코를 그렇게 잘 만든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갖고 그 구내 매점 있나 봐요. 교도소에서. 이거 팔아갖고 아르바이트를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원체 센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소개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멕시코에서는 교수님 진짜 큰 사건이에요. 뭐 대도 조세현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수도를 뒤집어 놔가지고. 무섭게 생겼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멕시코가 당시에 트랜스젠더나 트랜스클로스 같은 성소수자 있잖아요. 이들을 너무 심하게 다뤄가지고 이 인권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독신 노인들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무관심. 왜 그러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심지어 한 달 이후에 발견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무도 안 갔다는 얘기지. 요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학교를 안 왔잖아요. 안 왔으면 얘가 학교를 정확하게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범죄심리학자 진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 사각지대에 되어 있는 아이가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크리미널 마인드 아시잖아요. 시즌 1의 19화가 얘 거예요. 아 바라자. 한번 봐야 되겠네. 예, 바라자 걸로 모티브로 했고요. 넷플릭스에서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둥치 엄청 크다. 네, 그러니까 프로레슬러 출신 연쇄살인범이 거의 찾기가 어려운데 프로레슬러 출신 연쇄살인범이고요. 근데 그 기술을 배워서 쉽게 죽인 거야. 예, 할머니 죽이는데 뭐 진짜 뭐 병아리 죽인 것만큼 쉽게 쉬웠다고 죽이는 얘기하더만요. 거지. 진짜 연인은 뭐 몇만 명이라는 경찰관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헛발질만 해대가지고 그러니까. 예, 멕시코의 어떤 인권 문제를 불러오르게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바라자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남자같이 생겼어. 이때도 아유. 우승해갖고 우승 저거 벨트 찬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들 챔피언 벨트. 예, 근데 허리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특이한 사건이네요. 예, 정말 특이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